어머니, 이참에 그냥 치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?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.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불상 조각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. 경북 안동에 사는 68세 박옥순 씨의 이야기입니다. 남편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. 며느리가 대청소를 해준다며 선반을 닦다가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. 친정어머니가 임종 때 손에 쥐어준 불상이었습니다. 40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손을 모았던 그 불상이 실수? 40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들이 거들었습니다. 엄마, 새로 사면 되잖아요. 뭘 그렇게..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실수인지 고의인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.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조각들을 손으로 쓸어 모으며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.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구나. 사흘째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.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저를 찾았는데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. 사별 가족 마음 치유 모임. 함께 이야기 나눠요.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. 집에 돌아와도 텅 빈 거실만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밥을 차리다 문득 그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.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. 많이 힘드셨죠? 혼자 다 담으려 하지 마세요.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었다.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.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. 한 번만 나와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같은 시각 아들은 어딘가에 전화 중이었습니다. 어머니만 설득하면 됩니다. 마음치유 모임에 처음 나간 날 10여 명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. 다들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었습니다.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. 이상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술술 나오네. 한편 아들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. 엄마,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. 우리랑 같이 살아요.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. 두 번째 전화에서야 느꼈습니다. 이놈이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. 옥순아, 거기 어디야? 내가 딱 봤어. 30년 지기 명숙이가 길에서 마주치자마자 물었습니다. 마음치유 모임 근처였습니다. 저는 태어난 척했지만 명숙이 눈은 못 속였습니다. 며칠 뒤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. 옥순아, 그 모임 동네에서 소문났어. 나중에 돈 엄청 뜯는다고. 괜한 소리 하지 마.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야. 저는 발끈했고 명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명숙은 혼자 계속 파고들었습니다. 그러다 모임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가 시동생 재술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. 재술이? 왜 거기서 그 이름이 나와? 명숙이의 말이 마음에 걸려 잠 못 이루던 밤 남편 서랍을 정리했습니다.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. 차용증이었습니다. 시동생 이재술 3천만 원. 이걸 왜 여태 모르고 있었지? 손이 떨렸습니다. 남편이 저 몰래 시동생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던 겁니다. 처음으로 서랍 안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. 선산 등기, 통장 내역, 그리고 아들이 2년 전 남편에게 보낸 편지 하나. 아버지, 땅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돼요? 거절당한 것이었습니다. 아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야. 시동생도. 둘 다. 눈물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. 처음으로 눈물 대신 눈빛이 굳어졌습니다.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. 어머니, 땅 관리 혼자 못하시잖아요. 저희한테 맡기세요.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. 같은 날 모임에서도 처음으로 헌금 얘기가 나왔습니다. 남편의 천국 자리를 위해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. 사방이 막혔다. 평생 그래왔습니다. 화나도 사귀고 억울해도 넘겼습니다. 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. 그때 명숙이 전화가 울렸습니다.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. 손에 도장을 쥐었습니다. 그냥 찍어버릴까? 그냥 다 줘버릴까? 움켜쥐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?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
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. 불상 조각이었습니다. 깨진 날 쓸어 모은 조각 중 가장 큰 것을 그날 이후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. 손을 멈췄습니다.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재민아, 너 빚이 얼마야?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저는 미리 꺼내둔 차용증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삼촌한테는 어제 내용 증명 보냈어. 변호사 통해서. 엄마, 그게 무슨. 나 도장 못 찍겠다.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. 잠시 후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더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.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문을 열고 나가는데 등 뒤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. 몇 달이 지났습니다. 새로 맞춘 작은 불상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. 선사는 지켜냈습니다. 차용증은 법원에 제출됐고 아들과의 정리도 끝났습니다. 조용했습니다. 통쾌해야 하는데 왜 통쾌하지가 않지?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.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라는 말도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. 향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. 저는 불상 앞에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. 박옥순, 잘 살았어. 창밖에 봄볕이 들었습니다.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문득 궁금해집니다. 옥순 씨처럼 말 못하고 삭히며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신가요? 혹은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? 옥순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